미국이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하는데 이른바 킬러 드론을 썼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협적인 무기인지 전쟁의 판도를 바꾼다는 말도 있는데 신동규 기자와 함께 킬러 드론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동규 기자, 미군이 이번에 이제 사용했던 드론이 MQ-9이라는 저 드론이라는 거죠? 네, 어떤 드론이에요? 일단 저 MQ-9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영화 예고편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이 박쥐떼처럼 보이는 드론 무리가 낚시를 즐기는 미국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내용인데요. 목표물의 얼굴까지 식별하면서 핀셋 폭격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정밀하게 타격한다 이런 거. 네, 맞습니다. 핀셋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영화 같은 모습이 현실에서 재현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MQ-9 같은 경우는 길이 11m에 날개폭 20m 정도 크기인데요. 유도미사일을 탑재한 완전 무장 상태로 14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최고 시속은 482km인데 6,000km 가까이 날아갈 수 있는 데다가 적국의 주요 인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번에 입증했습니다. MQ-9은 영화에서 본 것 같은 이 자폭형은 아닙니다만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목표물을 조종사들이 직접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본토의 공군기지에서 미군 병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목표물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본토 어떤 지하 벙커 같은 데서 멀리서 원격 조종을 한다, 게임하듯이.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저기 MQ-9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번에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참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참 놀랍고요. 자, 이번만이 아니고 그동안 전쟁에서 이 드론이 많이 쓰였다고 하는데 그 기술력은 어디까지 왔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이번 MQ-9과 같은 경우는 기술력 면에서는 최상위권으로 보시면 적절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더 유념해서 봐야 할 건 드론의 가성비입니다. 예. 영상을 또 하나 보시면요. 그 지난해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 시설이 드론 공격으로 불타는 모습입니다. 예, 저 장면이죠. 네, 당시 공격에 드론 10대가 쓰였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한 대당 가격은 2천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쓰고 있는 국방 예산이 68조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2억 원어치 드론 공격에 국가의 주요 시설이 초토화된 겁니다. 예. 그만큼 각국이 드론 개발에 열을 올리는 배경인데 효율 면에서는 이미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좋다, 가성비가 좋다. 예, 그렇게. 드론이라는 무기가.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뭐 어제 오늘 뉴스 보시는 시청자들도 그런 생각 언뜻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드론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실 거란 말이죠. 네, 미국은 이미 실전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도 목표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특히 김 위원장의 동선을 노출하지 않는 데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공격 가능성을 그만큼 의식하고 있는 걸로도 풀이됩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고 한국이나 또는 구암이나 하와이나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공격을 한다면 그렇다면 미국도 주저하지 않고 상응하는 전문가 얘기 미국도 주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 그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면 미국의 그 군사협전 중 하나로 드론을 이용한 공격도 주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자, 그 북한의 이 드론 실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과거 2017년도에 강원도의 한 야산에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카메라에서 그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에서 그 경북 성주의 사드 포대를 촬영한 사진이 나와서 북한이 정찰용 드론을 이미 전략화했다는 방증으로도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 보도 다 알고 계시죠? 네네. 그 2017년 이전에 2014년에도 북한의 무인기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무인기와 2017년도에 발견된 무인기를 비교하면 3년 만에 엔진 출력과 연료의 용량이 2배 가까이 커지면서 기술적으로 진보한 걸로 평가됩니다. 특히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드론을 활용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북한이 무인기를 수백 개에서 많게는 1,000개가량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은 대응책으로 드론 테러 방지용 탐지 레이더를 이스라엘에서 들여왔고요. 또 2023년까지 드론 잡는 레이저빔을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도 세워둔 상태입니다. 네.
적국의 드론을 레이저 빔으로 격추시킬 수 있다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만약에 격추를 못 시키는 상황이 되면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뭐 있을까요? 만약에 MQ9과 같은 드론이 쫓아온다면 뭐 무슨 방법이 있을 수 있을지는 상당히 좀 그렇겠죠. 의문이 핀셋 있습니다. 공격을 하는데. 예, 예. 근데 한 가지 좀 참고로 볼 만한 건 그 테러 조직 알카에다 미국과 싸웠던 그 조직이 네. 조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배포했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드론이 보이면 근처에 가장 큰 나무 그늘로 숨어라. 둘째는 실외에 모여 있을 때는 인형을 들든 위장을 해서 적을 기만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알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이 유서를 남겼는데요. 그 유서에는 구름이 많은 날이 아니면 외출하지 말라 이런 지침도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드론 공격을 극도로 경계했다 이런 식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러한 사태로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이미 드론의 역할은 뭐 상당히 커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동규 기자였습니다.